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때는 학원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초가 없는 중3들은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어떻게 1등급이 되냐면 개념을 뭉쳐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델타수학 원장 미지수입니다. 여러 수능 교과목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포기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우리 아이들 포기하기는 할 수 없고 과외도 시켜보고 여러 학원도 다니게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상위권 학군에선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학교육에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딸은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할 텐데 공부 습관이 좋지 않아 걱정이에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폰으로 SNS를 보거나 카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많죠. 숙제도 미루다 마지막에 늦게까지 하느라 졸리다고 하는 날이 많아요. 특히 수학에서 어려운 개념은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험 성적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텐데 이런 습관이나 태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로서 걱정이 되어 문의드려봅니다. 딸의 공부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저희 학부모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고민으로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습관 잡히지 않는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를 짜게 하고요. 두 번째, 공부 환경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세 번째,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는데요. 시간표 짜는 거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짜주셔야 됩니다. 아이 보고 짜오라고 그러면 진짜 잘 못 짜옵니다. 첫 번째, 학교 스케줄부터 짜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학원 스케줄을 그 다음에 쓰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학교, 학원, 복습 스케줄을 짜게 해주세요. 요거는 한 3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원 숙제 스케줄을 또 정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학원 숙제할 시간이 안 나거나 복습 스케줄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학원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스케줄이 안 나오는데 무리하게 학원 스케줄을 막 집어넣으시면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 환경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저는 줌이나 스터디 카페 가서 같이 공부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머니께서 감시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요, 캔디나 사탕처럼 오물오물하게 해서 잠을 깨도록 해주고요. 저는 이제 서서 책상을 준비해 두는데 서서 책상 가서 공부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재워요. 대신에 타이머 맞추고 재워야 합니다. 10분 정도요. 교육을 하다 보면 의외로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졸릴 때 또는 집중이 안 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좀 지시해 주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보내던 수학 학원이 있는데 요즘 들어 애가 숙제를 안 해온다는 연락이 너무 자주 오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예전에는 숙제를 잘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예전에 비해서 숙제량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학원도 똑같이 영어 수학 학원만 보내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 학원에 물어보면 영어 학원에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서 애한테 물어보면은 수학이 어려워서 그런다라고만 하더라고요. 수학 학원에서는 집에서 숙제하는 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제가 아이를 그냥 냅둔 게 잘못이었을까요? 집에서 확인해주라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아이 중에서 중1 때 정말 공부 잘하던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중2가 되더니 갑자기 돌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그 아이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컨트롤이 안 된다면서 막 우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인정했습니다. 아, 사춘기는 어쩔 수 없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집의 문제도 학원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춘기라는 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춘기가 오면 아이도 힘들고 어머니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제가 상담을 할 때요, 아이들 처음에 사춘기 시기임을 인정부터 하고 들어가거든요.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지금 몸이 안 따라줘서 정말 힘들어해 라는 거 알려주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발전을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무기력하게 공부가 안 돼 그러고서 놓는 아이가 있다고 얘기해주면서요, 1, 2년 후에 어떤 아이가 더 발전할 것 같아? 그때 너는 어느 쪽에 속할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 함께 상의를 하는데요, 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난이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양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렵다고 한 문제들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함께 이렇게 풀어보는데요, 계속 질문을 하면서 유도를 해줍니다. 풀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 개념은 잘 아는데 뒤에 계산 과정에서 멈춘 아이들이 있어요. 조금 복잡해지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끝까지 풀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고요. 봐봐, 너가 풀 수 있었잖아 라고 알려주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양을 줄여줍니다. 대신에 풀이노트를 써서 꼼꼼하게 풀이를 다 써오게 합니다. 또는 이거 난이도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저는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보게 하고요. 두 번째,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난이도를 낮춰줍니다. 일단 이때는 유지만 시켜도 성공이라서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풀리는 재미를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난이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답변 드린 것처럼 공부 습관 잡으려고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 칭찬해 주면서 아이들 공부할 수 있게 유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2 맘이에요. 수학은 그럭저럭 괜찮은 과목이었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50점대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동네에서 수학 학원을 다니고는 있는데 하는 만큼 오르지를 않아가지고 본인도 속상해하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은 선행은커녕 현행 따라가는 것도 벅차해요. 동네 학원이 규모가 작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공부 시간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공부 지도 방법을 몰라서 답답합니다. 현황 파악을 위해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저희 학원 애들도 중1까지는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하다가 중2 때 갑자기 시험 보고 성적 떨어지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브이로그처럼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에다 카메라 이렇게 설치해 놓고 4시간 동안 내내 수업 모습을 찍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 있나 한번 보는데요. 네가 실제로 집중한 시간은 이 시간이야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그 모습 보면서 조금 충격 먹습니다. 또는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에 오래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상담을 해요. 일로 와. 그래서 상담하는데 칭찬부터 해줘요. 정말 좋은 습관이야. 그런데 우리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스탑워치 4분 정도로 맞춰놓고 그 시간만 충분히 생각을 해봐 라고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너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야 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상자 하나 준비해 주셔서요. 어머니 이건 아이폰 상자에 넣어서 그 시간 동안은 공부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서 어머니 핸드폰 보고 있으면 부작용 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멍 때리는 경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정말 멍 많이 때리거든요. 이럴 경우는 좀 오픈된 곳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방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실로 나오라고 해서 식탁에서 좀 시켜주시고요. 타이머로 1분이나 2분 정도 맞춰놓고서는 계속 타이트하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 재면서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3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공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몇 달 전 가족 중 한 명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설명이 아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의사가 되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데 현재 아들이 수학 기초가 거의 없는 상태라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시작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저도 열심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너무 기특하네요.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은데요. 갑자기 중3 때 돼서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 기초가 없는 중3들은 저는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우선 EBS 교재 중에서요. 30일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상학원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얇거든요. 그 책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일단 수학의 맥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중1 문제집을 다시 풀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중3 내용으로 수학 구멍 채워가면서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 수학 구멍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5등급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1등급이 됐냐면 저는 앞부분부터 다시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는 거마다 지금 푸는 문제에서 필요한 개념들 다 정리를 했는데요. 노트 한 권에다가 싹싹싹 정리하고
하면서 주말마다 봤습니다. 이제부터 배운 개념은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말마다 계속 보면서 채워나가면서 앞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고1 거부터 다시 했다면 하다가 중도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조금 힘들더라도 중3 거 나가면서 개념 노트 하나 만들어서 계속 채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시험 또 남았잖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점, 90점 말고요. 아이가 60점을 받았다면 다음 시험에선 65점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성취감을 좀 느끼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 엄마예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수학학원만 보내다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신 성적이 너무 중요한데 수학이 항상 구멍이에요. 학원을 옮기면서 기본서를 여러 번 빠삭하게 공부하는 것도 있고 물어봐도 공식이나 개념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에서 문제도 많이 풀고 오답 노트도 따로 만들던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본 개념도 알고 공식도 잘 아는데 새로운 문제만 나오면 리셋인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응용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 아이 심화서는 안 풀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출제자 의도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중학교 문제는 공식에다가 숫자 뿅 넣으면 뿅 하고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출제자 의도나 접근 방식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 하나하나마다 의도가 생기고 그리고 개념이 막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한번 풀려보세요. 1단계 문제를 일단 풀려보세요. 그런데 심화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거 못 풀겠어요 이러면서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요약하게 해주세요. 단서 하나하나 써보게 해주시고요. 2단계 그리고 나서 이 단서를 왜 줬는지 생각하게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3번째 만약에 못 푼다면 그냥 설명해주세요. 대신에 아이 손으로 직접 한번 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 푼 다음에요. 아니 이 출제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너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게 해주시고요. 5번째 접근 방식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너 혼자 풀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할래? 엄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유도하게 해주시고요. 풀이의 핵심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하게 해주세요. 또는 핵심 개념이요. 그리고 6번째 저는 이제 개념 뭉치기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개념을 뭉쳐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어떤 개념들이 떠올라? 라고 물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의 닮음, 넓이 공식도 생각할 수 있죠. 외심 위치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노트에다가 정리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너무 어려운 심화서보다는요. 센 C단계 또는 일품 정도가 좋습니다. 기본서는 이 단계를 밟아가기 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심화서로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공부 습관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직접 잡아보시려면 정말 힘드실 텐데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 칭찬 듬뿍듬뿍 하면서 계속 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 수학 가르치시다가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델타 수학 원장 이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